잘 듣도록 하세요. 국내영업과 해외영업부터 제가 나눠서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영어만 떠올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뭐 해외 영업하는 친구들은 다 유학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라고 하면 물론 영어가 중요하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영업을 한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마이크라고만 3시간 정도 수다를 떨어가지고 뭐 걔를 현혹시켜가지고 물건을 팔아먹고 그런 건 없잖아요. 해외 영업하는 사람들이 주되게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툴은 뭐죠? 다 메일이에요.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확인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부터 제가 잡아드리죠. 자, 국내 영업은 이걸 팔고 1,000원을 받죠. 해외 영업은 이거를 팔고 뭘 받아? $1를 받아요. 그럼 이때서부터 무엇이 생기죠? 환 리스크가 생긴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예요. 작년에 브렉시트가 일어났죠. 영국이 유로존을 탈퇴했어. 그럼 영국 경제가 불안정해져요. 그럼 영국의 화폐, 파운드화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파운드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버리고 새로운 자산. 당시 이제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게 되죠. 그러니까 US 달러, 엔화, 그리고 금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럼 당시 어떤 친구가 나는 영국의 물건을 팔고 파운드화로 받았어. 그럼 걔는 파운드화 가치 떨어졌으니까 되게 불행해졌을 거고, 어떤 친구는 영국의 물건을 팔고 US 달러로 받았어. 그럼 걔는 되게 행복해지겠죠. 이게 국내 영업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가 환율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 예지력이 해외 영업사원들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죠.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건 보낼 때는 어떻게 돼요? 하루면 가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하고 휴대폰을 에어로 많이 써요. 항공으로. 요즘 대한항공 보면 화물 운송이 굉장히 요즘 업황이 좋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니까 요즘 항공사들도 그런 혜택을 봐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력 물동량은 뭐죠? 해상 운송이죠. 그럼 태평양 건너가는데 보름 정도 걸려요. 긴 시간 동안 제품이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고. 이번에 한진해운 사건 봐봐. 공해상에 제품이 한 달 동안 묶여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럼 기업은 이 리스크를 관리해야 돼요. 뭘로 관리하죠? 리스크는? 보험으로 관리하죠. 그러니까 해상보험에 대한 식견도 갖고 있어야 우수한 뛰어난 해외 영업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국가의 장벽을 넘나들어요. 그럼 그때마다 무엇이 생기죠? 관세가 생기죠. 그러니까 FTA, 통관, 보세 창고 이런 통관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도 알고 있어야 우수한 해외 영업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가격 조건들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미상 같은 드라마에 그거 나오거든요. 야, 장그래, 너가 얼마에 팔았어? 예, 상무님 저기 FOB 인천으로 500만 불에 넘겼습니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FOB,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천항까지 가겠죠. 그 인천항에 내가 물건을 실어야 할 어떤 배가 있을 거예요. 그 배 위에 나의 제품을 온보드 시키는 이 시점까지의 리스크와 비용은 내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물건 사가는 애 책임. 이런 가격 조건들이 한 10가지 정도 돼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영업사원들은 물건의 전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전반적인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세일즈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물건 선적해가지고 지중해 건너 이탈리아로 쏴야 되는데 요즘 IS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난리 나가지고 저기 육로운송의 보험료가 10배나 올랐네?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이거 해상운송으로 돌려야겠다. 그럼 딜리버리가 열흘 정도 늦어질 거야. 그럼 이탈리아 고객이 가만히 안 있겠지? 그럼 나는 가격을 얼마까지 깎아주면 되는 걸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영업은 물건의 전달자가 아니라 국제교육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한세실업 해외 영업으로 뚫었던 재학생은 750으로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강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상사하고 포워딩은 글로벌 역량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상사 같은 경우에는 PT 면접 자체를 영어로 시킬 때도 있기 때문에 웬간한 영어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취업이 힘들지만 제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이라는 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인 소통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품 이해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내수에만 국한되지 말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코프를 더 넓게 좀 더 보다 전향적으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이제 국내영업과 해외영업의 차이고요. 더 중요한 파트로 들어가 보죠.